주말에 볼만한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보면서 뭐 실시간으로 좀 얘기하는 좀 뒷담화도 좀 까고 뭐 이런 재미가 네. 좀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영화는 뭐 혼자 보게 되고요. 관람이 끝나면 어떻게 네. 다른 사람들하고 뭐 후기를 나누십니까? 기자들하고 막 서로 넌 어떻게 봤어? 막 이런 얘기 하십니까? 그럼요. 기자 시사 끝나고 나면 항상 이 필리버스터를 나누는 이제 또 기자 친구들 동료들이 있는데 네네네. 얘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좋은 영화든 나쁜 영화든 일단 얘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건 영화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죠. 긍정적인 신호인 거죠. 아, 그래요? 네. 별로라도 네. 할 얘기가 없는 별로인 영화는 화제가 되기 힘들어요. 근데 오. 별론데 별로인 부분이 너무 많고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필리버스터 하게 만든다. 네. 그러면 그 영화는 어떤 식으로든 생명력을 갖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니 내내 욕하면서 보는 게 꼭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을 느낌인데. 그래도 무관심보다는 훨씬 낫고요. 뭐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욕하면서 보는 네. 경우 많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전혀 또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네, 어떻게 욕을 먹더라도 욕조차라도 오래 할 수 있는 영화가 난 거다. 그쵸. 그 영화 평론가들끼리는 어떻게 그 영화를 같이 보셨을 때가 아니고 평소에도 네네. 만나면 뭐 영화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일 같아서 해야지 영화 얘기 그만해 막 이러십니까? 대부분 이제 좀 영화에 미친 자들이 많기 때문에 만나서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일상 이야기로. 네네네. 뭐 정치 얘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요? 네. 결국에는 다 영화 이야기로 빨려 들어가요. 그래요. 결국엔 영화 이야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영화가 그냥 인생인 거군요. 그렇죠. 그냥 생활 속에 뭐 밥을 먹는 거랑 네. 거의 뭐 똑같은 일인 사람들이라서 또 그들과 영화 얘기할 때가 가장 재밌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영화에 미친 자들이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네. 하긴 얼마나 좋으면 그걸 보고 글을 쓰겠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영화를 사랑하는 몇 단계가 있어요. 네네네. 트리포 감독이 만들었는데 네. 처음에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영화에 대해서 글을 쓰고 가장 최종적인 단계가 이제 만들어요? 트리포 감독이 평론가였잖아요. 네. 그처럼 이제 만드는 거죠. 네. 말하고 쓰고 만들고. 네. 야, 이게 이렇게 되나 보죠, 자연스럽게. 근데 뭐 꼭 평론가들이 영화를 네. 만들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졌는데 그걸 글로 푸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글로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또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화 얘기하고 그 영화 저 때문에 보셨다고 하면 또 영업에 큰 기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재 기자님 너무 말씀을 재밌게 하셔가지고 진짜 얘기를 듣고 나면 네. 뭔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보시잖아요. 아니, 저분은 저렇게 해석했어? 나는 어떻게 해석이 되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네. 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마음을 참고 안 보는 건데요. 자, 오늘 영화를 얘기를 하시죠. 어떤 영화입니까? 네, 오늘은 Call Me By Your Name을 준비했는데요. 이 주연 배우가 또 기가 막힌 분이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티모시 샬라메. 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배우인데요. 네. 이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작품이에요. 네. 제 나름대로는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를 시작으로 그 여름 특집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여름에 보기 좋은 영화들. 그래서 Call Me By Your Name이 이제 첫 번째인데 네. 이 영화는 여름하면 그냥 여름을 응축해서 담아놓은 마치 여름에 즙을 짜서 그 즙을 이제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하고 내미는 그런 영화거든요. 이야, 왜 그렇지?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여름 특집 1탄으로 준비했습니다. 어허.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 얘기를 저희가 처음 하나요?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지난 4월에 I Am Love와 챌린저스를 제가 소개해드리기도 네, 했는데요. 제가 워낙 좋아하는 감독이고 이 Call Me By Your Name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여름 영화의 바이블로 손꼽아 주시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네. 꼭 한번 여기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쵸. 좋아하시는 감독이군요. 네. 좋습니다. 이 영화를 오늘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름 특집의 일환이고요. 이제 이 다음에 제가 준비한 여름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오싹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우니까 진짜 추운 나라를 배경으로 한
눈으로 가득 덮인 그런 영화들 여러 가지 좀 버전들을 준비해 놨거든요. 봄은 추워지는 거. 네, 그래도 시작은 아무래도 여름의 정수를 담아야 하니까 이 영화를 골라왔습니다. 그게 보통 여름 영화라고 하면 공포 영화 많이 생각하는데 네. 지금 공포라는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이 영화가. 네. 공포는 아닌데 네. 여름을 응축했다. 야, 이것도 네. 상상이 좀 안 돼요. 마치 복숭아 즙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즙. 여름 제철 과일인.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이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 부탁합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첫사랑 영화예요. 아하. 이제 83년도 이탈리아가 배경인데요. 네. 이태리 시골이에요. 아주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무더운 여름이 이어지는 어느 날 이제 17살 소년이 얼마나 시골에서 무료하겠어요. 네. 그래서 빨리 여름 끝나가지고 다시 도시로 가자.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의 연구를 도울 다른 낯선 청년이 이 집에 방문을 하게 돼요. 이 청년은 올리버인데 이 올리버에게 사랑에 빠지면서 이 소년의 17살 여름이 완전히 다른 색깔로 바뀌게 됩니다. 몇 살이죠? 한 7살 형에게. 네. 그죠? 그쵸. 참 유럽의 문화인 것 같기도 한데 미국이나 유럽의 문화인 것 같기도 한데 여름에 뭐 한 네. 달, 2달 이렇게 다른 뭐 휴양지 같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사랑에 빠지는. 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종류의 영화가 좀 많은 것 같고. 맞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에 빠지면 사실 끝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 영화는 어떤가요? 네, 이 영화 역시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6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 두 사람의 사랑을 그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끝은 이미 예견되어 있죠. 이 올리버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대학원생이고 엘리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함께 여기서 계속 이태리에서 살게 되는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이 둘의 이별은 뭐 불가분이고 하지만 첫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끝을 알고 있다고 해서 마음을 멈추게 되지 않잖아요. 가장 아하. 무모한 시기이고 17살이라는 것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게 크게 장애가 되진 않습니다. 장애가 되지 않는다. 네. 그 끝이 보이고 어차피 잘 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빠지게 되는 그 10대 시절의 그 마음을 네. 대부분 우리가 한 번씩은 느껴왔잖아요. 그 시기에. 그렇죠. 그래서 더 몰입하게 되나요? 맞아요. 10대 사실 우리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정서 10대에는 이런 불같은 사랑을 하기가 네. 쉽지는 않고 보통 20대 초반에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 가장 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여름인 거죠. 여름 하면 사실 사랑을 하기에 사랑에 빠지기에 좀 전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 덥고 무덥고 막 이렇게 불쾌감을 주는 그런 날씨지만 이 여름이 주는 뜨거움 우리가 마치 일사병처럼 태양 아래 오래 있으면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처럼 그 감정이 사랑이랑 좀 비슷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묘사하는 그 여름의 풍경이라는 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태리 시골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 게 상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잠깐 생각났는데 이거 혹시 18세 미만 관람 불가 뭐 이런 겁니까? 네네. 미성년자 관람 불가군요. 네, 성인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야, 성인 관객을 대상으로 한 첫사랑 영화. 네. 너희들이 옛날을 생각해봐. 거의 이거네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네. 이게 또 첫사랑이라고 해서 과거의 일일 수만은 없잖아요. 네. 이 첫사랑이 첫 번째 사랑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첫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무모함, 뜨거움, 열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그 시기를 훨씬 지나온 관객들에게도 소구하는 바가 있죠. 여름을 응축했다는 건 어떤 느낌인가요? 일단 이 이태리 시골의 배경 같은 경우가 거의 뭐 태양이 눈이 멀 것 같아요. 여기서 막 집 주변에는 복숭아 나무들이 막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고 막 푸른 잎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새순이었는데 이게 점점 이 태양을 맞으면서 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엘리오라는 소년을 둘러싼 모든 색이 그리고 모든 향이 짙어지는 그런 한 가운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오의 마음도 태양을 받아서 얼마나 점점 더 짙어지고 달뜨겠어요. 그래서 이 여름이라는 것이 엘리오라는 소년의 이 달뜬 마음을 표현하기에 너무 좋은 시기였던 거죠.
이 영화를 계기로 티모시 살라메가 완전히 슈퍼스타가 됐던가요? 네, 사실 이게 그 첫 번째였던가요? 네, 이 전에는 뭐 인터스텔라에서 잠깐 아역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아역 배우로서 활동을 계속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을 이제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티모시 샬라메를 이제 캐스팅 미팅에서 만났을 때가 딱 10대였어요, 이때. 그러면서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20살이 되고 일약 스타덤에 올랐는데 이 엘리오라는 캐릭터 자체가 아버지가 대학 교수이고 여러 외국어에도 능통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굉장히 성숙하고 지적인 그런 소년이에요. 그래서 어떤 배우가 연기를 하든 여러 가지 배워야 할 것들도 많고 뛰어나야 되는 능력들도 많았는데 일단 티모시 샬라메 같은 경우에는 바이링구얼이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프랑스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거기에다가 피아노도 정말 수준급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이제 티모시 샬라메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지는데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던 배우였던 거죠. 여러 가지로 여성 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럼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여름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요? 일단 이 17살한테 난생 처음 찾아온 감정이에요. 네. 그래서 막 올리버라는 이 새로운 청년 주변은 막 서성이고 힐끔대다가도 또 금세 아무 관심 없다는 척 또 막 뒷짐지고 걸어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올리버를 만나기 전까지 엘리오는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는 조숙한 소년이어서 모든 것이 좀 지루했어요. 근데 이제 올리버를 만나다 보니까 다시 세상에 모르는 것이 많아지고 만약에 이 마음을 저 사람에게 거절당한다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라는 이 극단적인 마음의 파고가 하루에도 막 12번씩 곤두박질을 치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이 만약에 겨울이나 봄에 들었다. 그러면 조금 더 진정이 됐을 법해요. 그래요? 근데 여름에 왔다라는 것이 이게 열병과도 첫사랑의 열병과도 이제 연결이 되죠. 사실 이 영화 자체는 여름처럼 뜨거운 그래서 이 사랑이 남기는 그런 흔적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순간의 그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식고 나서 지나가고 나서 남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인데 그것이 여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열기라는 것이 여름을 지나서 혹독한 여름을 지나서 좀 가을 겨울이 왔을 때 비로소 식고 나서야 좀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서 시작해서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꼭 필요했던 거죠.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마침 이제 점점 장마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뜨거워지는 여름이니까 이 영화의 느낌을 한번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당연히 이 사운드트랙 한번 들어봐야겠죠. Call Me By Your Name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Mystery of Love, 수피안 스티븐슨입니다. Call Me By Your Name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Mystery of Love, 수피안 스티븐스의 노래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 노래만 들어도 막 장면이 막 떠오르십니까? 그럼요. 이 영화의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스피안 스티븐슨의 음악이었거든요. 굉장히 몽환적이잖아요. 그런 면이 있죠. 약간 여름 한낮에 화이트 한낮에. 와인을 한 잔 곁들이고 난 뒤에 어떤 그런 몽롱한 상태 같은 그런 음악이거든요. 내가 진짜 이거 본다 이거 진짜.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이 내가 느낌을 봐야겠어요.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화로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Call Me By Your Name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뭐 이렇게 이재 기자님처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와이프도 이 영화 몇 번 얘기했던 것 같고. 네네. 근데 이렇게 팬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수상 내역이 또 대단합니다.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모두 각색상을 받았고, 네. 그 밖에 여러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과 각색상을 휩쓸었는데, 자, 각색상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원작이 소설이에요. 네네. 안드레 에치먼의 소설을 이제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요. 이 각색상을 받은 인물이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아니라 각본가 제임스 아이보리예요. 이 제임스 아이보리라는 인물은 또 퀴어 영화계에 정말 그리고 로맨스 영화계에 한 획을 그은 그런 인물인데요. 네. 이 각본을 썼던 당시 나이가 89세예요.
그러니까 네. 완전 노장 거장 감독이 와. 각본을 쓴 영화인 거죠. 이 제임스 아이보리 같은 경우에는 뭐 모리스나 전망 좋은 방, 남아있는 나날들로 뭐 아카데미도 수상하고 베니스 영화제에서도 수상하고, 그러니까 이 감독의 특징이라면 공간을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내면서 그 공간 안의 인물들의 감정, 사랑이나 열정 같은 그런 감정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내는 감독이거든요. 네. 자신이 뭐 다 극본을 쓰고 연출을 했는데 유일하게 자신이 극본을 썼지만 연출하지 않은 영화가 바로 이 Call Me By Your Name이에요. 처음에는 이 아이보리 감독이 네. 감독직을 직접. 당연히 제안을 받고 이 네. 영화를 준비를 했죠. 각색을 하고. 네네. 그리고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은 이제 이태리 사람이다 보니까 이태리 지역에 대한 어떤 로케이션 자문으로 이 프로젝트에 합류를 했었어요. 아, 처음엔 그랬군요. 네. 그런데 이 영화 제작이 길어지면서 이제 점점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이제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뭐 이 과정이 좀 나빴다라고 한다면 아이보리 감독이 이 프로젝트에서 아예 빠졌을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제 각색을 하고 그 연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죠. 그래서 공동 제작까지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보리 감독이 그려왔던 영화 세계가 이 안에도 어느 정도는 응축되어 있는 거죠. 직접 연출하기에는 네. 연세가 좀 많으신 것도 있어 보이네요. 아마 이 프로젝트 제작사 측에서는 좀 그런 고려도 분명히 네.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후에 또 본인의 연출작을 내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유, 정정하신 분이네. 저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나이를 듣고 나니까 네. 엄청 궁금한 게 있네요. 89세인데 네. 첫사랑 얘기를 하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예의 없는 발언 같긴 한데 기억하실지 조금 궁금해지기도 워낙 하고. 뛰어난 각본가이기도 하고 네. 본인의 경험이나 기억이 아무래도 중요한 재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소설 자체, 이 영화 자체가 어떤 뜨거웠던 시절을 다시 회상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이 충분히 이제 핸들링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군요. 그 원작 소설 이름이 우리나라에서는 그해 여름 손님이라고 번역됐습니다. 네. 그해 여름 손님과 Call Me By Your Name, 네. 뭐가 더 좋으세요? 저는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의 여름 손님은 조금 더 고전적인, 약간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근데 콜미바이, 너무 끌어내리셨다. 아유,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얼마나 애틋한 사랑입니까? 아니 시대가 그렇잖아요. 좀 고전적인 그런 미가 있고, 예. Call Me By Your Name은 이 영화 속에서 Call Me By Your Name이라는 대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정말 지극한 감정이 어디까지 가느냐, 본인의 자아까지 상실되는 지경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대사에서 보여주거든요. 네. 왜냐하면 둘이서 이런 사랑의 미러를 나누면서 나는 보통 우리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내게 와서 꽃이 네. 되었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 이름이 아니라 너의 이름으로 날 불러줘. 음? 나를 아예 지우고 너로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감정의 크기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제목이기 때문에 저는 Call Me By Your Name이 더 저한테는 와닿는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는 그래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재 기자님의 사적인 의견이고 네. 저희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영화에서 뽑은 키워드로 두 번째 영화 만나보시죠. 어떤 영화입니까? 네,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신작이에요. 6월 20일에 개봉한 어이구. 퀴어입니다. 완전 신작이군요. 네네. 이 영화는 퀴어 장르가 아니라 그냥 제목이 퀴어네요. 네네. 네, 어떤 영화입니까? 일단 제목부터 아실 수 있듯이 네. 퀴어 영화예요. 네네. 윌리엄 리라는 인물이 이제 멕시코에서 네.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하루하루 이 멕시코의 더운 날씨에 지쳐서 뭐 약물과 술에 빠져 있어요. 뭐 제정신이 아니에요, 거의. 네, 그냥 네. 뭐 술 마시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정말 운명처럼 너무 아름다운 청년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운명처럼. 네, 이 네. 중년의 남성이 이 청년에게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또 삶을 살게 됩니다. 중년의 남성이 네, 주연이 네. 누군데요? 다니엘 크레이그가 이 007? 중년의, 네, 007께서 나오십니까? 네, 이전의 007로서 보여줬던 모든 이미지들을 정말 일거에 다 지워버리는 엄청난 이야. 연기를 선보입니다. 007이 감정 연기를 하신다고요? 감정 연기가 아니라 예. 정말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들,
사랑 때문에 찌질해지고 어떻게든 저 사람이랑 한번 뭘 도모해보고자 막 네. 정말 읍소를 하고 네. 망가지는 모습들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래요. 네. 아니 007이 찌질해질 때가 있어요. 항상 나 007이야 이러실 것 같은데. 거의 뭐 바닥을 기어다니는 수준입니다. 와 진짜로. 네. 좋습니다. 그 이분이 빠진 그 배역이 이제 드류 스타키가 저 배우죠. 연기한, 네. 그리고 유진 엘러튼이라는 배역. 네. 이분이 청춘입니까? 네. 그냥, 잡을 수 없는 그런 잡을 수 사람처럼 없는. 나오는데, 이 다니엘 크레이그가 연기한 윌리엄 리가 항상 이제 꼬질꼬질하게 땀에 쩔어 있어요. 보면 네. 옷도 막 구깃구깃하고. 근데 이 드루 스타키가 연기한 유진 엘러튼은 말도 거의 없어요. 그냥 이제 꼿꼿하게 서 있을 뿐인데 너무 하얗고 정말 빛이 나는 저것이 바로 청춘이구나. 이 뜨겁고 모두가 땀에 쪄들어 있는 날씨 속에서도 혼자 고고하게 마치 주변에 제습기를 둘러놓은 것 같은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질 만한 아름다움을 좀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제가 지금 제 눈앞에 가지고 있는 대본의 질문이 너무 재밌어서 다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네. 구아다니노 감독이 한 인터뷰에서 이 영화는 짝사랑에 대한 영화가 아니다! 네. 라고 했답니다. 네. 그럼 무슨 영화예요? 근데 이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보는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짝사랑이라고? 네. 네. 윌리엄 리가 정말 영화 내내 그냥 유진을 쫓아다녀요. 근데 유진은 마음을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의 마음을.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이제 윌리엄 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혼자 그 외사랑의 마음에 빠져들어서 네.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유진 엘러튼 앞에서 정말 계속 망가지기만 하고 어떻게 보면 짝사랑에 대한 영화로 느끼셔도 저는 관객분들한테는 무방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근원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늘 언제나 관계와 소통을 갈구하잖아요. 혼자서는 살 수 없고 그래서 늘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태생적인 한계, 인간이라는 이 독립된 자아들이 누군가와 내밀하게 소통을 하고 100% 일치한다라는 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이제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찌질찌질한 이제 다니엘 크레이그의 모습으로 이제 깨주는 거죠. 누군가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다른 네. 인간과 소통하는 관계였으면 좋겠다. 네. 그것이 행복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게 어린 남자의 형상으로 다가온 거네요. 네. 그러니까 콜미 바이 유어 네임에서 내 이름이 아니라 네 이름으로 불러줘 했던 것이 나의 자아가 없어지고 상대방과 합일이 되는 그런 단계의 감정이잖아요. 그것을 여기 이 영화에서는 윌리엄 리는 원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상대인 유진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원하지 않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합일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전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외로움을 느끼고 이제 다시 약물과 술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 유진은 약간의 마음이라도 있긴 있나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끝까지? 보시면 네. 나 그런 것 모르겠다. 같기도 하다가도 아닌가? 결국에는 유진은 대상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유진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윌리엄 리가 중심인 야, 거죠. 이게 유진이 아니어도 상관없다가 이 영화의 핵심일 수도 있겠다. 이 영화에서 중요한 상징이 지네와 뱀이에요. 네. 지네 같은 경우에는 윌리엄 리가 목걸이를 계속 이렇게 네. 차고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네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닐 수 있고 빠를 것 같지만 이 영화 속에서는 방 안에 떠나지 못하고 계속 맴돌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윌리엄 리의 처지인 거죠. 계속해서 유진 주변을 맴돌지만 그와 원하는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본인의 안타까운 상황,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있는 거죠. 뱀은요? 뱀 같은 경우에는 이 환상이나 이런 환상신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뱀이 계속 이제 자기 꼬리를 물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제 잡아먹는 거죠. 윌리엄 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결국 윌리엄 리를 잡아먹게 되는 그 윌리엄 리의 운명적인 어떤 고리를 좀 표현해 준다고 할 수 있죠. 이 영화를 골 때리는 영화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이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영화를 선정하면서 이제 작가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네. 퀴어 너무 흥미로운 영화인데 이렇다, 골 때린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거든요. 왜냐면 이 퀴어도 원작 소설이 있어요. 네. 윌리엄 보로스의 이제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이 윌리엄 보로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 문학의 대가예요. 비트 문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서사 구조가 완결되는 그런 소설의 형식을 거부하는 문학 운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항가, 반체제, 반문화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그런 문학이다 보니까 무조건 제도와 관습으로부터 일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스타일을 다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고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현실인지 구분도 안 되거든요. 그 비트 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완벽하게 스크린에 옮기다 보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그래서 이게 짝사랑 영화야 뭐야 이렇게 계속 물음표를 띄우면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골 때리는 영화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영화 두 편 콜미 바이 유어 네임과 퀴어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은 OTT에 있을 거고 네. 퀴어는 지금 현재 극장에 있겠네요. 네, 네. 두 영화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 이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새 영화라고 했을 때 퀴어를 많은 분들이 또 얼마나 아름답게 찍었을까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를 정말 와장창 깨버리는 영화거든요. 그래요? 하지만 또 보다 보면 콜미 바이 유어 네임과 연결되는 지점도 있어요. 네. 근데 워낙 퀴어가 가지고 있는 아트적인 부분이 일반적인 어떤 영화의 서사 구조와는 다르다 보니까 당황하시는 관객들이 많아요. 그래서 호불호가 많이 나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팬들 같은 경우에는 구아다니노라는 성이 좀 특이하잖아요. 특이하죠. 그래서 콜미 바이 유어 네임처럼 나와 잘 맞는 영화,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영화가 나오면 루카 나라다니노라고 하고 좀 자신과 맞지 않는 네. 자기가 봤을 때 좀 별로인 영화다 이러면 기어다니노로 좀 평가를 하거든요. 여기서 밈이 됐군요, 이름이. 네. 네. 근데 퀴어라는 영화는 날아다니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굉장히 평가가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 불균질성, 네. 일반적인 상업 영화에서 만나기 힘든 그런 불균질성이거든요. 그걸 좀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체험.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험이라는 말이 항상 너무 어렵게 합니다. 네, 어떻게 체험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자, 루카 구아다니노라는 감독의 영화 세계를 알아보기에 제일 좋았을 수 있는 네. 두 영화 콜미 바이 유어 네임과 퀴어 오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재 기자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